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지원 제도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고용노동부 서울청에서 왔고요. 박종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업들을 방문할 시간이 좀 많아서 최근에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소기업들은 특히 지금 어려운 사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기업들이 중소벤처 소상공인 대표님이나 아마 관리자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뭔가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시고 또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저희는 이제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5분 동안에 어떤 걸 알려드릴까 하다가 5분 동안에 여러분 기업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듣는 기업도 계실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에 10만 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도 약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 제도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오신 기업들이 인건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은 청년을 추가 고용하시면은 여러분 기업에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청년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인건비를 준다. 쉽죠, 그죠? 여러분 기업들에게 어차피 일할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해당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청년 추가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은 몇 살이냐? 지금 34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이하 34세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온다 그러면 군대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6세 실체도 가능하죠. 군대를 3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은.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뭐 이게 얼마를 주느냐? 1인당 900만 원 3년간 지원합니다. 그럼 2,700이죠. 1인당 900이라는 거는 이제 월로 환산하면 75만 원이에요. 여러분 직원 중에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 그러면 75만 원 지원해 주면은 한 3분의 1이 좀 안 되지만 도움이 되겠죠. 몇 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 기업당 90명입니다. 지금 90명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명을 뽑았다는 얘기죠.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 오신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인력을 뽑을 계획이 있으시면 인건비 한 3분의 1 정도, 보통 200 정도 계산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조금 더 뽑아보겠다, 이런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되고요. 30인 이상에서 100인 이하 기업은 2명 뽑아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뽑을 때부터 나간다. 그래서 개념은 되게 간단한데, 자,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 우리 회사는 5인이 안 돼. 3명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원이 아까 5인 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보니까 벤처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 그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자, 이런 기업들은 5인 이하도 가능해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업종이 방금 이런
성장 유망업 쪽이나 벤처기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요건들은 여러분이 다시 신청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데, 오늘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5인 이하라 하더라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거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여기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되죠.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죠, 그죠? 올해도 또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그 근로계약서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1년 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자는 있고 퇴사일자가 정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 전체 근로자 수라는 거는 여러분 2018년도에 근로자 수가 있죠. 연평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매월 말 근로자 수를 12로 나누면 연평균이 나와요. 그 근로자 보다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에는 근로자 수가 많았는데 19년에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규 채용에도 지원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요건이 조금 다 드리고 싶지만 현재는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소기업 5인 이하도 된다라고 그랬죠. 오늘 오신 기업들. 두 번째, 청년을 신규 채용한다. 34세 이하.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나이가 좀 군대 기간을 포함해서 34세 청년이어야 되고,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평균 근로자보다 우리 회사가 증가된다. 요 세 가지만 지켜진다면은 9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뭐 90명이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을 뽑더라도 아까 3년간 지원된다 그랬죠. 그래서 3년간 1년에 900만 원씩 2,700만 원. 분명히 여러분 기업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꼭 활용하시되, 여러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 한두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기업들 중에서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관련 중에서 근로자가 들어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사업 쪽에 굉장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시게 되면 첫날에 꼭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을 하시고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부 갖고 사업주 한 부 갖고, 그래서 요즘은 사업주가 그 사인을 하게 하죠. 수령했다라는 사인.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고 또 기업에서 오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 안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한 2, 3일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노동부에 와서 진정을 넣게 되면, 물론 대표랑 이렇게 안 좋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또 대표가 책임을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준수하시고, 만약 급여가 210만 원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최저임금법에서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5인 이하 기업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그래서 최저임금 꼭 지키시고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되 15만 원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기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